전라북도에 대한 정부의 예산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줄 수 없다며 영호남과 차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인지 사행성 조장과 국부 유출인지 찬반이 맞섰습니다. 1인 가구 증가세 속에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인 가구가 특히 높아 관련 정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의 전북 예산 차별이 여전합니다. 전액 국비 사업에까지 지방비를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영남권 사업에 비춰 노골적인 전북 예산 홀대나 다름없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새만금 지역 내 경협특구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50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외국인 투자지역 관련법을 근거로 지방비 20억 원을 따로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전라북도는 2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비 계획을 먼저 세우라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비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지원된 국비 25억 원을 전혀 못 썼고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던 지리산 덕유산권 산림치유원은 시설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예산 지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비 매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북의 동남권 산림치유원은 시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해결했고 동학과 사업비가 비슷한 부산의 일제강제동원 역사관과 UN 평화기념관 역시 100% 국비로 지어졌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던 사업들이 실행 단계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여전히 예산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 카지노 사업의 찬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새만금 개발 촉진과 사행산업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23조 5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 9천억, 일자리 23만 개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에 계산했습니다만 한 6년 기간이니까 이 GDP에 약 한 2% 정도의 기여를 했다. 세계적인 관광 레저사인 샌드그룹이 10조 원의 투자 의향을 밝힌 점을 발판 삼아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쩌면 기적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여지듯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새만금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도박 중독, 그리고 범죄, 파산, 이혼, 그리고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고요. 복합 리조트에서 발생한 이익 상당액을 국내에 재투자하고 지역 균형에 이바지하는 지원책이 없을 경우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여야 의원 45명이 발의한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통과가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앞으로 추경안이 통과돼도 지방채 상환에만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교사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도내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도내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데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탓입니다. 1인 가구 소비 규모도 무시 못할 규모인데요. 관련 정책 발굴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대형 가전 매장. 1인 가구가 느는 추세를 반영해 싱글존을 마련했습니다. 79리터 미니 냉장고와 6kg 세탁기, 미니 밥솥까지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작은 가전이 인기입니다. 1인 가구다 보니까 소규모로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싱글존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그로 인해 저희가 매출에도 지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엔 혼밥을 하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용 포장도 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도 과일의 개수를 줄이고 가격대를 낮춘 소포장이 인기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워낙 많고 해가지고 좀 소규모로 된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조그만 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부담도 덜하고 해가지고. 1인 가구는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21만 3천 가구로 전체의 30.4%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3%가량 높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전반적인 소비 감소에도 1인 가구만큼은 씀씀이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인 가구 평균 소비 성향은 10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77만 6천 원을 소비한 77.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습니다. 전북의 경우 1인 가구 중 노인이 40%에 달하는 만큼 관련 정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노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의 주체이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030년에 전북은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련 정책과 시장의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노인 가구 복지 도우미로 변신했습니다. 우편 배달에 돌봄 업무를 겸한 것인데 노인들과 우체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을 돌며 우편을 배달하던 집배원이 노인 한 분에게 유독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을 일주일에 2번 찾아뵙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달합니다. 어머니 잘 계신다고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아드님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서 그래요. 나 하나 때문에 모두 바쁜 양반들이. 산골 마을을 도는 또 다른 집배원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분과 자식만큼 가깝습니다. 서울의 자녀들을 대신해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말벗이 돼줍니다. 고맙죠. 나는 나 혼자 산 게 사람 누구라도 사람이 와서 얘기만 해도 나는 고마워요. 전북지방우정청이 최근 장수군, 부안군과 협약을 맺고 시작한 노인 돌봄 사업. 집배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지자체가 우표값인 300원을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도 요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500여 명이나 있지만 노인 모두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날이 우편량이 줄어드는 우체국에게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원이자 향후 존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그 네트워크와 신뢰, 정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 복지도 증진하고 우체국의 미래 서비스도 개발해 나가는. 깊은 산골 외딴 섬을 마다 않고 찾아가는 도내 900여 집배원들이 가족과 가족을 이어주고 복지의 사각까지 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 모든 해상에는 파도가 2에서 7m까지 높게 일어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이라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인 성공을 거둔 완주 로컬푸드를 본떠 지난해 말 전주푸드가 출범했습니다. 전주시의 로컬푸드 독자 브랜드인 셈인데 품질 신뢰도 등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푸드는 지난해 11월 송천동에 1호점을 개점한 뒤 올 들어 효자점과 종합경기장에 잇따라 매장을 열었습니다. 전주 지역 900여 농가가 생산자로 참여해 월 평균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주와 인접한 시군들과 제휴를 맺어 이처럼 지역의 특산물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0년 내 매장을 7개로 넓히고 학교 급식에도 납품해 연매출은 2천억 원,
농가 월 소득도 최대 200만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물론 완주 로컬푸드와 비교해도 신선 채소 품목은 물론 가공식품의 가짓수도 크게 부족합니다. 아파트 근처라 거기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물건이 골고루 많이 있으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올 때마다. 또 매장 인력의 친절도나 숙련도가 떨어지고 고객 만족도 역시 낮은 편입니다.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상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시민 설문 만족도 조사도 같이 지금 병행하려고. 매장 위치도 기존 로컬푸드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은 아예 주거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서 기존 로컬푸드와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수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주푸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리와 농가 조직화에도 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시 송악동 국립식량과학원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최근 설계를 마무리해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산하기관 종자사업본부도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익산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공통원서를 작성하는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13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KT 전북본부는 덕진동 4옥에 기가 네트워크 이론과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가토피아 월드를 개장했습니다. KT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3만 4천여 톤으로 10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고 배는 12,000여 톤으로 53% 감소했습니다.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은 사과는 3%에서 6%로 높아졌고 배는 4.9%였습니다. 전주 MBC 유룡 기자의 특집 다큐 검은 삼겹살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검은 삼겹살은 삼겹살에 편중된 돼지고기 산업의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발생 원인별 분석과 개선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분야별 대책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기질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